엄마가 놀이를 주도하면 주도할수록 아이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놀이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만미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엄마표 놀이 하시나요? 엄마표 놀이는 학습지나 사교육이 비싸니까 집에서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다는 데서 매우 좋죠. 근데 저는 오늘 엄마표 놀이가 엄마의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이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또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좋다고 생각했던 엄마표 놀이가 왜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망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엄마표 놀이 때문에 아이 주도형 놀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엄마표 놀이는 엄마가 주도하는 놀이라는 뜻이죠. 엄마가 정보를 취합하고 엄마가 준비하고 엄마가 원하는 세팅 안에서 아이가 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놀이라는 게 뭘까요? 아이들에게 놀이는 자유롭게 본인을 탐색하고 스스로를 찾아 나가는 즐거운 여정이에요. 근데 엄마표 놀이라는 틀 안에서는 엄마가 준비한 준비물을 가지고 엄마가 제시한 방향대로 엄마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놀이를 하지 못하게 돼요. 제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회비용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엄마가 놀이를 주도하면 주도할수록 아이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놀이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가 진정한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되겠죠. 엄마표 놀이가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망치는 두 번째 이유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표 놀이의 콘텐츠를 어디서 마주하게 되죠? SNS에서 보게 되잖아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수많은 콘텐츠들을 보게 되는데 그 콘텐츠들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죠. 근데 아이들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내 맘대로 되지 않죠. 근데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엄마 주도형 놀이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근데 아이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어주지 않아요. 아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표 놀이를 하다 보면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제시한 정답과 가까운 결과물을 생성하고 싶죠. 저도 엄마표 놀이, 엄마표 미술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면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아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그 사람이 올렸던 그 결과와는 너무나 상이해서 화가 나거나 실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그 아이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만 하죠. 아이들은 놀이를 할 때 과정을 즐기고 싶어요. 놀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물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를 했던 그 피드나 영상이나 사진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려요.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실패한 엄마표 놀이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표 놀이가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망치는 세 번째 이유는 엄마에게 과중한 의무감을 주어서 번아웃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표 놀이를 하지 않으면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 엄마표 놀이를 못하면 게으른 엄마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엄마표 놀이를 하려면 엄마가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대개의 엄마표 놀이들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잔 이후에 준비를 해야만 다음날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엄마가 대다수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올린 엄마는 그걸 올리는 게 일이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나머지 엄마들은 수많은 다른 의무와 다른 해야 될 일과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있죠. 내가 그렇게 해내지 못하면 게으른 엄마, 다른 엄마보다 모자른 엄마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우리가 엄마표 놀이를 하는 컨텐츠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엄마표 놀이의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들은 그게 일이에요. 엄마라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러한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건 엄마표 놀이를 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고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이도 성향이 비슷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고 엄마가 평소에도 컨텐츠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시간에도 그러한 비슷한 기조로 아이와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에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엄마를 키우는 방식이 정답인 것도 아니고 내가 따라야만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인 것도 아니에요. 나는 미술을 전혀 싫어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미술하는 엄마표 놀이 컨텐츠를 보면서 나는 왜 이걸 못하는가 자책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컨텐츠는 모두 다 기획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찍으면 아무도 안 봅니다. 제가 6년 동안 인스타그램을 했는데요. 제 말을 믿으셔도 돼요.
그냥 집에서 대충 놀고 있는 것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대충 놀고 있는 것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 찍은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고 어떠한 캡션을 달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지는 기획자의 의도가 담기는 것이고 그 기획자가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게 직업인 거죠. 근데 우리는 기획된 영상이나 콘텐츠를 보면서 나의 일상, 아이와 나의 평소의 일상의 관계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좋은 엄마는 행복한 엄마예요. 내가 어떤 콘텐츠를 보고 불행하다면, 내가 저걸 해내지 못해서 게으르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짜증이 아이에게 전이 된다면 그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행복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필수 조건은 행복한 엄마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떠한 놀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엄마표 놀이는 그 콘텐츠 자체로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내 세계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콘텐츠를 보면서 내가 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해내지 못하는지, 나는 왜 저렇게 부지런하지 않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콘텐츠를 끊으실 때가 된 거예요. 어떤 콘텐츠든 나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면 볼 필요가 없어요. 남에게 인정받고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엄마표 놀이보다는 나와 아이가 진하게 기억할 수 있는 아이표 놀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엄마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아이는 언제든 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이도 엄마도 행복하게 살아요. 아셨죠?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더 나답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가 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